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오늘, 이란 이슈가 있었죠. 오늘이 아니죠. 주말에, 미국이 이란을 폭격을 했습니다. 폭격을 했고, 자, 최고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뭐예요? 그쵸. 이란, 제가 아까 글로도 썼지만, 자, 이란이 지금 하고 있는,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아니죠. 주말에 이란을 폭격을 했습니다. 누가요? 미국이 꽝 하고 폭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가 터졌죠. 뭐가 문제가 터졌어요? 얘네가 싸운대. 이게 우리가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가하고 계신 게 있는데, 미국이 이란을 했는데 한국이 지금 문제가 터진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가 싸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싸우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 아니냐. 자, 전쟁이 나면 주가가 빠진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란하고 미국의 문제가 터진 거는 뭐예요? 그쵸. 유가 때문이에요. 유가가 뭐예요? 그쵸. 기름 가격.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은 뭐예요? 이란은 어디 있는 나라예요? 진짜 그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란은요, 여기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이란이에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가 이란입니다. 여기가 이란이고, 여기가 이란이에요. 여기 쿠웨이트, 그쵸? 자, 여기 있는 애들이 뭘 해주는 거야? 그쵸? 이걸 보냅니다. 여기에 이게 여러분 크루즈웨어이라고, 자, 이란이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뭘 하려? 그쵸? 방해죠. 어떤 방해요? 유조선. 그쵸?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란이 지금까지 했던 게, 그쵸? 근데 지금 뭐예요? 트럼프가 꽝 때렸죠.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유가 뜨겠네? 유조선 방해받으니까. 그렇죠. 이 생각을 하시는데 누누이 제가 얘기하지만 그래 결국엔 이것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유가 때문에 터지는 건 나도 알아.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미국은요. 자 트럼프 얘기할게요. 트럼프는 11월 달에 뭐가 있어요? 중간선거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이걸 이겨야 돼요. 승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겨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걸 해야겠죠. 그렇죠. 국민들이 좋아야지 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겠다네. 근데 미국 앞에서 말씀드렸죠. 한국이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게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왜 그러느냐? 전쟁이 일으키면 전쟁의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비용이에요. 플러스 뭐예요? 그쵸. 전사자가 생긴다는 얘기죠. 죽는 사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젊은이들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비용도 문제지만 얘네도 문제죠. 그럼 표를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그럼 뭔 얘기를 해요? 전쟁을 내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표를 얻어간대요. 그래서 지금 일으킨 게 전쟁이 이란 전쟁이에요. 그럼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자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여기서 더 플러스 나올 수 있는 게 확전입니다.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지금 이란을 때렸잖아요. 여기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때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네? 표를 받아야 되는데 야 이렇게 되고 확전되면 중동이랑 싸우게 된다면 전사자는 더 나왔고 비용은 올라가네? 표 못 얻겠네. 근데 이걸 했네 지금 올해.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올해 했네? 뭔 얘기예요? 11월 전까지 뭐예요? 마무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전에 이란이랑 한번 붙었죠. 붙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란에 있는 중요 거점들 다 파괴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국이 쳤습니다. 자, 파괴된 게 지금 바로 다 복구됐을까요? 아니요, 복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예요? 2차 전쟁이에요, 2차 전쟁. 지금 이란을 뭘 하는 거예요? 그쵸? 베네수엘라처럼 빠르게 끝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자, 여기서 그걸 빠르게 끝난다면, 11월 전에 끝난다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미국은 위대하다. 자, 표 얻을 수 있겠죠. 와, 옛날에 미국처럼 돌아가는 11월. 그러겠죠. 자, 결론은 미국이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란이랑. 그렇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유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란 문제 해결되면 뭐가 돼요? 없어요. 이런 문제 해결되면 우리 유가 정상으로 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수 다시 상승하겠네? 아닙니다. 유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아시겠죠? 여기 또 호재 얘기를 하나 한번 해볼까요? 자, 금리를 낮출 거예요. 트럼프는. 그렇죠? 이번에 새로 연준 의장으로 된 케빈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케빈이 어쨌든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의 호재입니다. 호재네? 지수 상승할까? 아닙니다. 유가 해결되고 금리 인하해도 호재가 아니에요. 뭔 얘기냐? 기본으로 가야 되는 기본 세팅이란 얘기예요. 기본 세팅입니다. 이건 기본 세팅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상승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건 맨날 수급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수급을 말씀드리냐? 자, 한국은요, 네, 한국 시장은 많이 올랐어요. 자, 올라가려면 분명히 이런 구간을 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럼 뭐예요? 올라가려면 이런 구간을 통해야 됩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눌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눌림이 들어왔을 때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눌림이 들어왔는데 수급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밀렸을 때. 여러분들, 이란 문제 이제 사라지고,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하면은, 와, 세상 되게 좋아지고, 앞으로 계속 주가 계속 오를 것 같죠. 아니란 얘기입니다. 너무 올랐어요. 자, 미국 걸로, 이거 그대로 미국 걸로 볼게요. 이게 지금 선이 당장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상승을 해줄 때 어떤 구간을 보여줬죠? 그쵸? 이렇게 눌린 구간이 나와요. 아시겠죠? 보시면 이렇게 눌린 구간, 그쵸? 상승해주고 또 눌린 구간, 또 눌린 구간 이후로 상승해줬다가 뭐가 돼요? 그쵸? 크게 한번 눌러주고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눌린 구간 만들어주면서 상승했다가 눌린 구간, 상승했다가 눌린 구간. 자, 얘네 이만큼 빠졌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란 문제는 해결할 거예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분명히 해결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은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얘기하자면 여기서 미국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미국 얘기를 하자면 뭐예요? 그쵸?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거죠. 빠졌다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11월 달에 표 더 잘 찍겠죠. 아, 미국은 위대해. 아까 말씀드린 거죠. 자, 근데 여기는 자, 우리나라도 위기입니다. 위기가 이제 기회가 될까요? 이 기회가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는 게 유가 안정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없이 문제 없이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 미치지 않고서야 미국이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이런 미친 짓을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럼 유가는 안정될 거고 친미 정권이 들어설 거고 네, 이란은 안정화될 거고 중동은 안정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금리 인하예요. 이게 기본 세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미국이 가져가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일어날 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급 얘기죠. 미국은 이게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는 추세예요, 지금. 반등이 나와줄까? 그럼 얘들도 여기 수급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부분 뭔 얘기냐?
저렇게 눌림 구간이 들어왔을 때는요, 눌리고 나서의 수급들이 있어요. 움직이는 수급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승을 시켜주려는 물량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급은. 미국은 지금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어떠한 시장이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빠졌다가 나 아무런 짓도 안 했어. 그럼 빠졌어요. 아무런 짓도 안 하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한국 시장은 뭐예요? 이제 빠지려고 합니다. 그럼 뭘 봐야겠어요? 그렇죠. 수급 여부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수급 여부를 도대체 뭘로 봐야 되냐? 뭘로 봐야 되냐? 이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수급 여부의 제일 기본이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그럼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구간, 제일 많은 구간이 아니라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예요? 대형주예요. 그렇죠? 주가가 상승하려면 대형주 세팅이 잘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제약을 말씀드렸죠. 유가 안정과 금리 인하, 그렇죠?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기본 세팅은 뭐예요? 대형주의 수급이 기본 세팅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형주가 있겠죠? 자, 그러면 코스피 시장이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대형주가 있겠죠. 그 대형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상승시켜주는 수급들이 들어오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수를 상승시킬 거란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수급이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 수급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형주에 움직여주는 이 수급들이 상승 수급들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매집을 들어갈 거예요. 매집이 뭐예요? 그렇죠? 여러 번 매수하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걸 매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매집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확인하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란 미국은 좋게 끝날 거예요. 그렇죠? 좋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야, 이란이 핵도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핵이라도 터뜨리면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거 생각했으면 미국에 애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바보 멍청이들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11월 달에 이길 생각하고 들어간 거예요. 민주당이 이길 생각하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공화당이.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전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전쟁 좋게 끝나서 마무리 잘 되고 친미 정권 되고, 자, 이란에 있는 석유 국유화 시켰는데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제 국유화 안 시킬게. 미국에 있는 이 베네수엘라처럼, 야, 미국 석유 회사들 들어가. 친미 정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표 누가 받겠어요, 여러분? 그쵸? 딱 표 받기 딱 좋은 시나리오죠. 근데 이건 미국 얘기고 한국은 뭐예요? 성공을 빌어야 됩니다. 유가 안정과 금리 인하. 트럼프의 성공을 빌어야지 기본 세팅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대형주의 수급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대형주의 수급들이 잘 움직여줄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코스닥 종목 같은 거 보시는 거예요. 이게 큰 틀이에요, 여러분. 이란이 뭐 이제 어떻게 되는데 얘네가 뭘 가지고 있고 얘네가 숨겨놓은 핵미사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주변에 있는 헤즈볼라나 이런 반군 애들이 후티 반군이나 막 이런 애들이 난리를 칠 수도 있고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미국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 있는 그 여러분이 뭐예요? 그 무슨 국무장관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 젊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민주당이 죄송한 얘기,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꼽아놓은 그 국방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다 노인들이었어요. 전쟁을 싫어했죠. 근데 그 밑에 있는 미국 뭐예요? 트럼프 일기 때 미국에 있는 그 국방에 있는 이제 장교들한테 보였어요. 야, 빈라덴이 아니죠. 그
누구였죠? 야, 누구 어떤 택시 잡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뭔 얘기예요?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헤스볼라 그쪽이었나? 네, 어쨌든 그 우두머리를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만 주면 잡을 수 있다. 근데 일기 때 이 노인들한테 들었던 네, 얘기로는 잡을 수 없다였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그쵸? 미국 2기, 뭔 얘기예요? 트럼프가 2기가 되고 나서 이 노인네들 뭐예요? 발언권을 싹 없앴습니다. 다 젊은 사람으로 바꿨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시대가 바뀌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우리 미군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안 하겠다는 게 예전에 있었던 높은 사람들, 나이든 높은 국방부 장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위치였다면 지금은 뭐예요? 저 젊은 사람들의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한 얘기고 피해가 크지도 않다라는 거에 베팅을 한 거죠, 미국. 그래서 마두로 잡아냈잖아요. 그리고 어디였죠? 헤즈볼라인가 뭐 어디 무슨 반군 애들 대가리도 쳐냈죠. 이스라엘이랑 합작으로. 그렇죠? 지금 이란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앞에 쌓아놨던 경험치가 있는데 안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미국은 바보 같은 짓은 안 할 거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너무 막 가는 거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역전시켜야겠죠? 이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이거밖에 없느냐? 미국은 전쟁하는 거 미군수 사업자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군수 사업자 애들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뭐예요? 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도와주는 그런 애들도 되게 많습니다. 볼 수 있는 군수 산업자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얘네는 그걸로 큰 나라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전쟁에 관련돼서는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하면 얘들한테 좋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실험하기도 좋지. 무슨 실험? 신무기. 그렇죠? 신무기 실험하기 딱 좋잖아요. 신무기 데이터가 쌓이면 뭐가 돼요?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잘 팔리잖아요, 여러분. 자, 신무기로 뭐예요? 그쵸? 외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저는 안정화될 거고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안정화되고 좋아지는데 왜 안 뜨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야, 이제 유가 안정화되고, 이제 괜찮아질 건데, 유가가 안정되고,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이제 금리도 인하할 거 같은데, 네? 미국 금리 인하도 할 거고, 11월 달에 중간선거 있으니까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할 거 같은데, 왜 우리나라 주가가 안 뜰 거야?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수급입니다. 한국은 많이 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급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대형주 수급을 되게 많이 확인해서 보셔야 돼요. 이런 종목들, 여기 있는 종목들, 그쵸? 여기 뭐예요? 시가총액 상위잖아요. 이 종목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7%, 8%, 7% 이렇게 빠집니다. 엄청 빠지고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은 뭘 찾는 줄 아세요? 이런 거 찾는 거예요. 아, 유가 관련주들, 이제 유가 뜰 거니까, 제가 원래 이걸 할까도 생각을 했어요. 유가로 뜨는 걸 유가 관련주들, 올라오니까 석유 관련주들, 이런 거, 홍규석유, 한국석유, 이거 지금 상한가 갔으니까, 앞으로 더 가는 거 아니냐. 그쵸? 이거 지금 수급도 그렇게 나쁜 거 아닌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별로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얘네가 되게 좋은 종목이었으면 엄청난 수급이 좀 움직여줬을 겁니다. 근데 엄청난 수급이 움직여준 애들인가요? 여러분, 이런데? 그러니까 저는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얘는 단기적인 상승입니다. 단기적인 상승이라. 아시겠어요? 엄청나게 모아놨던 수급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전쟁은 길지 않을 거고, 빨리 끝날 거고, 11월 달 전까지는 빨리 끝나고 안정화시킬 거다. 안정화시키지만 한국 시장이 뜨려면 너무 많이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횡보하는 중간에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올라갈 때는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쵸? 구간을 갖고 가는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구간을 여기에 빗대서 좀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가는 게, 예. 아이고, 이렇게 까네요. 멈춰야 되는데, 멈춰라.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든 여기든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세요. 아니 높이가 다르고 예전 더 많이 뜨지 않았냐.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눌린 구간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쌓이는 구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빠지면서 얘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게 똑같냐? 아니에요. 전 이거나 이거나 같이 봅니다. 이거나 이거나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나 같이 보고 있다니. 아시겠죠? 왜 그러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주가 많이 오른 것 뿐이지, 전체적인 수급, 전체 종목의 수급을 따져서 본다면 이 수준이 맞아요, 지금 여러분. 왜냐? 반도체 관련주 때문에만 떴지 대부분 종목도 그렇게 많이 안 떴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면 올라간다는 얘기냐? 맞아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이게 엄청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예요? 여기가 맨 처음 높고 여기가 낮잖아요. 그럼 낮은 게 먼저 나오고 높은 게 먼저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가 이만큼 수급 쌓았을 때 들어갔던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네 이거 움직여줬잖아요. 그렇죠? 바닥에서 움직여줍니다. 어우, 거래량 여기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그쵸?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눌린 구간을 생각을 하는 거죠. 눌러주고 움직여준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눌린 구간은 옵니다. 눌린 구간은 와요. 유지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저렇게 높게 뜬 다음에 해준다? 그럼 이런 눌린 구간이 뭘까요? 아니죠. 전 오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해봐야 이 구간이에요. 해봐야 이쪽 라인이에요. 4천 위란 얘기예요. 4천 위. 아시겠죠? 거래량 너무 줘서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뭐예요? 움직이는 폭이, 야, 6천까지 찍어줬는데 4천까지 네. 안 좋아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 시장은 이렇게까지 클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한국 시장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중점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국 시장은 여러분 뭐 신사업, 신기술, 우리는 신이 안 맞아요. 새로운 게 안 맞아요. 뭔 얘기예요? 기존에 있었던 뭐예요?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는 건들 생각 안 합니다.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요. 그렇죠? 뭔 얘기예요? 뭔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났어요. 소프트웨어가 나왔어요. 그쵸? 그럼 뭐 이게 AI죠? AI고요. 해요. 네. 그럼 뭐예요? AI 이용해서, 그쵸? 기존에 있었던 걸 업글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업그레이드. 업글만 해요. 업그레이드만 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 시장이 앞으로 되게 좋아. 그래서 수주가 되게 많이 나와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시장이 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앞으로 많이 나와줘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기업건 지금 포화 상태예요. 기업의 투자권은 포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AI 갖다가 쓸게. 이건 포화가 돼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예요? 개인급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지금 많이 쓰고 있나요? 안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드웨어의 업글은요, 기업이 쓰는 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볼 수도 있어요. 유지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돈 쓰는 거 크니까. 기업은 돈 크니까 당장은 뭐가 돼요? 영업이익 상승하고 돈 버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 얘네가 어느 정도 돼요? 그죠? 유지. 더 이상 이제 늘리지 않아. 유지만 되는 단계에 오면 뭐가 돼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유지 비용만 받는 거예요, AI는. 그럼 새로운 칩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렇죠? 혁신이 없으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국 시장은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I, 반도체 칩으로 계속 올라갈 시장이 혁신이 나온다면 반도체가 더 올라갈 수 있겠어. 근데 혁신이 없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로 업그레이드할 게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한국의 반도체 시장은 주춤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춤 가능성이 높고 뭐예요? 시장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이 유가 안정시킬 거예요. 이란 그 유가 안정시킬 거고 여기서 또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 인하를 얘기해요. 금리 인하 얘기하는 건 뭔 얘기예요? 그렇죠.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이 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튼실하게 올라갈 거라고 아까 보여줬던 이 차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간처럼 이렇게 튼실하게 올라가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과열입니다, 여러분. 이건 과열이에요. 어쨌든 이런 시장이 나와줘야 된다. 이게 시장이 정상적으로 간 페이스입니다. 수급이 쌓이고 쌓여서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저는 이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이런 구간이 들어올 거고 이 구간이 지금은 이렇게 빠졌지만 얘네는 자 엄청 떴죠. 그러니까 제가 보고 있는 게 여기고 그나마 봐줄 만한 구간이 여기까지라 5120? 5100이라고 쳐요 그냥. 그래서 이 구간이란 얘기예요. 이 구간을 보고 대응을 해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무너진다. 지금 피해가 얼만데? 이거는 맨 처음 매수를 들어갔던 그 구간이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구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할 매수가 아닌 그냥 무턱대고 장 좋으니까 막 들어갔던 분들 특히 장 좋아서 돈 좀 벌었다고 해가지고 야 돈 벌러 들어가자 생각하면서 돈 막 아무렇게나 올라가는 거 사셨던 분들 어떻게 돼요? 지금 엄청난 울상일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가 뭐를 하는 거예요?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시나리오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유가는 안정될 거고 금리도 인하될 거지만 한국 주가는 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면 또 올라가기 전에 뭐예요? 수급을 쌓아줘야 될 거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 수급이 확인될 때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 정리될 거라고 좋게 정리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지금 막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막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에요. 이란 좋게 끝난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건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좋게 끝날 건 맞아요. 근데 매수는 아니란 얘기예요. 끝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시장에는 안정화된다고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될 게 기본이 됐다는 얘기예요. 기본 틀이 잡혔다. 기본 세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승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